자, 1시 2분입니다. 1시 2분 기준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기준에 베이시스를 콘텐코로 만들어 놓고 마감을 쳤는데 그 부분을 개장 초에 살짝 누르는가 싶더니 결국은 그대로 콘텐코 상태 유지를 해주고 선물 쪽의 등락범위 1.52%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물 쪽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으면서 1.6%대의 강세. 그 1.6%대의 강세 부분이 상당 부분이 IT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IT가 이제 시장 수익률을 월등하게 치고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18이면은 적지 않은 등락률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그냥 그 정도 조금 강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강한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로 놓고 보실 때 IT 쪽의 흐름 자체가 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2015년도 이후, 2015년도 금리 인상 이후, 2015년도 그 당시의 기준에서 종가, 2015년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 결코 밑으로 밀려 내려온 부분이 없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2015년 그 종가 이후에 그러면서 깨져 내려갔다가 지금 돌리는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형주, 소형주는 뭐 택도 없죠. 음식료, 의복, 종이목재, 화학, 그리고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그리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여기에서 이제 시장 대비 강한 게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 업종 바닥 대비 얼마예요? 80% 올라와 있죠. 바닥 대비, 이번 바닥 대비. 근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잡으면 어때요? 8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약품 쪽 어때요? 의약품 쪽이 최저점, 2016년 11월 최저점 대비 153%. 그리고 저쪽 그 2015년도 종가 대비해서는 얼마일까요? 100% 정도 수준, 최고점까지의 기준을 잡을 때 9천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그 139%예요. 사실은 의약품보다도 더 강한 게 전기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고 이 흐름 속에서 추세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쪽에 붙어 살아야 살아남는 거다. 뭐 툭하면 조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혀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 굉장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10%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또 N소프트의 5%대의 강세, 이런 부분이 서비스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도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적적인 흐름과 고점 대비해서의 제한적인 눌림폭 이후의 강세, IT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특히 실적철 본격적인 흐름. 결론적으로 IT에 집중하자. IT 오늘 기준에 움직임 폭이 2.36%인데 2.36% 곱하기 33.94, 33.94 곱하기 2.34% 곱하기 37포인트는 올라와 있죠. 2152포인트 해주면 17포인트를 IT가 끌고 올린 겁니다. 17포인트를.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도 무지하게 끌어올렸어요. 4.47 곱하기 11.89%의 비중 곱하기 2152포인트라 그랬죠. 11포인트. 시가총액 비중이 전기전자보다 월등히 작은데 그럼 두 군데 합쳐서 28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9포인트예요. 체감온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롯한 의약품. 우리도 쥐고 있다 보니까 버겁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IT 쪽의 강세는 진짜 실로 뭐 어마어마한 강세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업종, 게임주죠. 넷마블의 9.8, N소프트의 5.08,
어찌됐건 우리는 IT에 집중해서 들여다본다. 삼성전자 이미 벌써 55,000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노텍, SDI, DB하이텍의 강세.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 당연한 수익을 내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에서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돌파 행진에 대한 수익 기조 가져가시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금요일 날 9시 3분에 이렇게 금요일 날 9시 3분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을 126,000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5%. 오늘 뭐 추가 편입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만 뭐 IT의 비중이 원체 높은 데다가 여타 업종군의 눌림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이렇게 원활치는 않았죠.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서 11시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133,1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제 문자가 나갔고요. 또 오늘도 문자 나와서 15만 원 목표 주가 상향 14만 원의 목표 주가였죠. 12만 6천 원에 들어갈 때. 근데 1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그 일주월봉 보시면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 또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 월등히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1시 57분 기준에 일주월봉 보시면 앞전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었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강세 기대가 된다라는 해석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이렇게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좀 더 업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시 6분 기준의 매직 계산기 들여다 보시면 일단은 고가가 13만 9,300원이고 그리고 그 고가를 넘기면 이제 VA 변동성 완화 장치에 진입될 가능성이 있죠. 저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5%든 2%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13만 7천원 이탈되면 또 13만 5천원 이탈되면. 근데 그것이 차익 실현 설정하기가 좀 다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문자 쌓인 대로 대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 의원님들은 문자 쌓인 대로 혹은 스스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차익 실현. 신규 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관점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늘 같은 날 뭐 가격대 범위 상관없이 편입 기준 설정하는 거. 두 번째 기준은 고가 13만 9,300원 넘길 때. 근데 이제 13만 9,300원을 넘길 때 흐름이 2조 8천억이 넘는 종목에 10% 이상의 강세이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14만 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만약에 못 넘기더라도 추세 강화 지속될 수 있다. 미국 쪽의 선물이 나스닥 쪽도 1%대, S&P 500 지수의 선물도 1%대. 그러니까 선물이 야간 선물이 1% 이상 형성이 되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3분의 1 지점과 2분의 1 지점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때. 근데 2분의 1 지점까지 밀리면은 조금 버겁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형성 지지 라인 거래량 확인하고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앞전 고점 뛰어넘던가 3분의 1 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 강세를 띨 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타 이제 IT 주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시고 LNF 같은 경우도 32,000원 이후에 권리락이 이제 1,300원이 나왔으니까 그 권리락 가격 감안하면 지금 37,000원 그리고 이제 금요일 고점은 38,000원 또 권리락 왔던 다음 이후의 추세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권리락에 이제 그 혜택 받아놓고 그리고 주가 부분은 권리락 이전까지 쉽게 회복이 될 거고요. 추세 강화 부분 충분히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DPC 같은 경우에 키리오스님 같으신 경우가 1% 편입 자산의 1% 12,850원에 들어가셨어요. D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 초에 들여다봤죠. 그리고
올려주신 시간대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시 19분의 기준에 말씀을 일단 해주셨단 말이죠. DPC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DPC의 수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리오스님께서 올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충분하게 편입이 가능했고 또 차익 실현이 가능했고, 얼마나 좋습니까? 12,850원 기준에 지금 14,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DPC 같은 경우에도 10시 22분 기준에서 잡아드렸던 범위,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걸로 볼까요? 그림 쫙 그려드린 부분. 이렇게 해서 12,000원대 초중반, 중반, 12,000원대 중반에 1분봉에서 공격적인 면에서는 고잘하게 편입이 가능했다.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는 12,000원대 후반, 13,000원은 안 되잖아요. 12,000원대 후반. 아까 보니까 이제 12,850원. 그럼 14,000원대까지 하면은 10% 이상의 수익.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 계속 넘기면서 이제 뭐 상한가 진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따라붙지 않는다. 저런 것을 12,000원대, 12,000원대 후반 이렇게 해서 10%대 그 기준에서 편입을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교육받고 또 라이브 방송 같이 동참하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을 좀 차분차분하게 완벽하게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뭐 어찌 보면 라이브 방송이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익이 목적이시라면 멘토의 역할은 윤정두가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가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지겹다, 어렵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이제 포기하시려 할 때 그때 잡아드리던가, 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오버슈팅 바라면서 막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실 때 잘라드리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인 거죠. 멘토의 역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장세 매우 긍정적이고, 이러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월별 기준 단 한 차례도 손실이 없죠. 그 폭락이 연출된 3월에도,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도 6월 15일 100포인트 빠지는 날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익 실현, 또 신풍제약의 접근, 신풍제약의 당일 15%의 수익, 이런 기준들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라이브 방송 할인 이벤트 할 때 동참하셔서 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기준에서는 역시 뭐 IT 쪽에 집중하셔서 차분차분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